애기 못 갖는 거. 그러니까 살이 찌기 시작한 게 애기가 내가 유산되고서부터요 되게 예민해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첫째 살찐 거는 애기 때문에. 스트레스? 예, 유산되고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애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도우면서 제때 끼니를 먹지 못했던 그녀. 라면과 국수와 같은 탄수화물로 끼니를 대신하는 날이 많았다. 이제 살겠다. 그런데 그녀처럼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먹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처럼 쉬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주부 박상희 씨. 그녀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바로 빠지지 않는 나이살이다. 초롱이 좀 밀어줄까? 초롱아, 다 네 털이야. 엄마가 깨끗이 청소해주는 거야. 이리 와. 초롱이 지지. 아침부터 분주한 그녀의 하루는 조금도 쉴 틈이 없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 먼저 해요. 왜냐면 밀어놓으면 더 힘들고 개운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청소 먼저 시작하고 하루 일과가 시작돼요. 집안 청소에 이어 이번엔 현관 앞 청소까지. 매일 하는 청소인데도 구석구석 빠짐없이 그녀의 손길이 닿는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량에 비해 비만한 몸 상태. 그녀의 주변 사람조차 의아해한다는데 아이고, 매일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누워있는 시간도 그런데도 살이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신기하대요. 아주. 바쁘게 움직여도 빠지지 않는 살. 그녀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이 찐 것일까? 젊었을 때는 남들하고 똑같았어요. 62kg?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명랑하고, 뭐 바깥에 나가서 뭐 다 남들 하는 거 자신감 있게 하고 재밌게 놀고 막 모든 게 다 아무렇지 않게 다녔는데, 지금은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뚱뚱해지고 나서부터. 과거 건강하게 정상 체중을 유지했던 그녀. 30대까지는 많이 먹어도 쉽게 체중 조절이 가능했기에 다이어트에 자신만만했다고 하는데, 그런 그녀가 살이 찌기 시작한 건 결혼 후 찾아온 큰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애기 못 갖는 거. 그러니까 살이 찌기 시작한 게 애기가 내가 유산되고서부터요 되게 예민해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첫째 살찐 거는 애기 때문에. 스트레스? 예, 유산되고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애기가 없는 거예요. 부부의 간절함과 달리 가슴에 멍이 된 아이를 갖는 일. 그로 인한 숱한 마음고생과 스트레스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어졌는데, 스트레스가 같이 오면서 폭식하고 신랑하고 야식 먹으면서 또 반주도 하고, 그러니까 늦은 밤에 국수 같은 거 항상 일 끝나고 새벽에, 그때도 살이 많이 쪘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도우면서 제때 끼니를 먹지 못했던 그녀. 라면과 국수와 같은 탄수화물로 끼니를 대신하는 날이 많았다. 이제 살겠다. 그런데 그녀처럼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먹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 이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장 속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서 나쁜 균이 번식하고 독소가 증가하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지방 친화적인 특성이 있는 이 독소들은 지방과 결합해서 쌓이게 되고 복부의 내장 지방이나 늘어나는 비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기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을 비롯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물론 각종 혈관 질환과 암까지 유발하는 장독소.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소화효소인데 그렇다면 소화효소란 과연 무엇일까? 소화효소는 인간의 생명활동과 인체의 신진대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신체로 들어오면 침샘, 위, 그리고 췌장 등에 있는 소화효소가 음식물을 분해하고 분자 크기의 영양소로 만듭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장 안에 찌꺼기로 남아서 장내 유해균 번식을 유발하는데요. 각종 독소와 가스를 내뿜어서 딱딱한 숙변으로 남아 장벽에 달라붙기도 하고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신체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소화효소는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는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혈액을 정화하는 혈관 청소, 독소 성분을 배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효소 섭취가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체내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것. 어린아이와 비교했을 때 노인의 효소량은 30배가량 줄어 외부 섭취를 통해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야 한다. 임신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이 된 박상희 씨. 특히 불룩한 뱃살이 가장 눈에 띄는데 현재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떨까? 키 163cm에 몸무게는 약 108.5kg 고도 비만. 복부 둘레 또한 기준치에서 30cm를 훌쩍 넘어선 심각한 복부 비만이다. 막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할 때는요.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나도. 그러니까 뚱뚱해지면 자신감이 첫째 떨어져요.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냥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아프잖아요. 삐뚤게 나가요. 너 진짜야.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 나보고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돼버리더라고. 괜히 나 뚱뚱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예민해져. 나이가 들면서 살이 급격히 불어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지금. 젊을 때처럼 체중 조절이 쉽지 않자 성격마저 예민해졌다는데 게다가 살이 찌면서 하나둘 문제가 되기 시작한 전신 건강.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혈당 수치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진짜 미치겠네. 당뇨가 심각한 것은 물론 고지혈증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녀. 먹어야 하는 약도 늘어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찾은 병원. 활동량은 많지만 살이 빠지지 않고 전신 건강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그녀. 과연 현재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떨까? 검사 이제 여러 가지 하셨는데 먼저 이제 체질량에 대해서 검사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중이 지금 요번에 측정할 때 107kg가 나왔고요.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39니까 이건 이제 초고도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복부 지방도 굉장히 높고 내장 지방도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뺀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배변 활동이나 이런 건 괜찮으세요? 화장실 같은 거를 잘 못 가요. 근데 일단 보면 일단 대사 장애 중에는요, 우리 이제 장 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또 효소를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장 운동이라든지 소화 흡수에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비만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좀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 혈관합병증이라든지 이 혈관합병증은 심장병, 뇌졸중, 신장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규칙적인 식습관, 생활, 운동, 그 다음에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만으로 인해 심장병과 뇌졸중과 같은 혈관합병증의 위험성도 있다는 진단 결과. 검진받고 나왔는데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속상해서요. 그냥 내 몸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막 망가뜨려지고. 계획을 잡고 몸 건강하게 관리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전신 건강까지 망가뜨린 비만. 과연 그녀는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을까?